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 하게 되면 당장에 좀 이렇게 친숙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부산 앞바다에서 우리가 300년 전 조선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면은 부산 앞바다에서 겨울에 가장 많이 잡히던 물고기가 뭐였을까요? 사실은 청어였습니다. 그리고 청어는 누구나 일반적으로 먹던 물고기였는데 지금은 다 잊혀져 버렸거든요. 그럼 왜 청어가 이렇게 우리에게 잊혀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해양 환경의 역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 뭐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해양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룰 주제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은 바로 기후 변동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전에 우리가 300년 전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기후가 대단히 그저 기온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엄청나게 고통받았다는 사실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바로 그때의 역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제가 하는 강의의 내용들이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좀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빙기의 풍요, 청어 기후 위기를 극복해 하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건 사실 이 앞에 말씀드린 조선시대 특히 17세기 대단히 추웠거든요. 추운 날씨는 오늘날과 달리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위기를 잘 가져왔었습니다. 그때 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 테니까 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물고기 4개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서해에 있는 조기, 남해의 대구, 그다음에 이 동해의 명태, 그다음에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중에 서해의 조기를 제외하고 나서는 공통점이 다 하나 있죠. 한일성 어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구는 물론 지금 이렇게 가덕도에서 나고는 있지만은 사실상 명태든 청어든지 거의 지금 사라진 상태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왜 조선시대에 이런 한류성 어종이 가장 중요한 물고기가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청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명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7세기 때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18세기, 19세기 200년 정도 우리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물고기로 성장했다는 사실들을 한번 기억해 둘만 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은 이렇게 가게 됩니다. 왜 17세기인가? 그래서 여기에는 기후라고 하는 배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기후는 어땠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앞에 말씀드린 작은 빙하기라고 하는 소빙기라고 하는 것을 조선은 겪었다. 특히 17세기에 가장 극심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과정들을 조선시대는 작은 빙하기였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과정들 속에서 소빙기에 혹독한 한랭하는 지구적인 위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지오프리 파크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2013년에 다시 이제 글로벌한 입장에서 다시 냈는데 전 지구적으로 발생했던 곳곳에 있었던 위기들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여기는 한반도죠. 한반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한반도에는 우리 조선에는 위기가 없었을까요? 17세기를 바로 앞두고 우리는 임진왜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묘병자호란을 겪었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명청교체가 이루어지게 되면 커다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것까지는 그나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께서 이런 이야기는 알고 있을까요? 기근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 기근은 17세기를 전후해가지고 크게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계갑대기근. 이거는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임진년 다음이 계사가보년입니다. 계사가보. 그래서 이걸 계갑대기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현종 때 경신대기근이 겪게 되거든요. 이거는 책으로 이렇게 나온 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숙종 때 1695년에 99년에 을뱅대기근이 있습니다. 계갑대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임진왜란 도중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 피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정도였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임진왜란 때 일본군에 의해서 죽은 백성보다는 기근에 역병에 죽은 백성이 더 많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경신대기근에는 대략 한 100만 정도가 넘는 인구가 죽었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시 조선 인구는 대체로 10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10분의 1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거는 역가입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1695년, 99년에 있던 얼뱅대기근이라고 하는 때는 그 호국에서 사라진 인구만 14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정을 하게 되면 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사라졌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인구의 3분의 1이 죽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책에서 다루지 않았거든요. 기후라고 하는 환경이 어떻게 역사를 끼쳤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어라고 하는 물고기가 이 기근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도 다름 아닌 개갑대기근. 개갑대기근이 어떤 건지 아시죠? 임진왜란 때 발생했잖아요. 임진왜란 하면 생각나는 분이 있죠. 개갑대기근이 발생하게 됐을 때 조선에 있는 식량이 다 끊겼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쌀이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선조가 뭐라고 하냐면 개갑대기근 때 군대 보내지 말고 병량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만 성이 넘는 굴장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개사 가보년에 중국에도 기근이 나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오던 것들이 식량이 다시 끊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저 이순신 장군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생존하지 않으면 안 되었거든요. 난중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이 기근을 해결했는지에 대한 재미있는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당시 청어는 청어라고도 부르고 풀을 백자를 써서 벽어라고도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은 이순신 장군이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수군에게 청어를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육지에 가가지고 곡물을 바꿔오게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이게 이순신 장군이 단순하게 전쟁만 잘했던 분이 아니고 경제를 잘 운영했던 분이라는 거죠. 해산이라고 하는 바다에 있는 이 자원을 이용해서 그 곡물을 이렇게 사들여 가지고 그 기근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보게 됐을 때 보면은 참 감동적입니다. 소빙기를 깼게 되면서 이 육지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두 군데로 가게 됩니다. 하나는 산으로 갑니다. 산에 가게 되면 화전을 일구거든요. 그래서 조선 18세기, 19세기에 지나게 되면 조선의 산이 민둥산이 되어버립니다. 또 하나는 어디죠? 바다라고 하는 공간. 이런 어떤 이 그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은 새로운 탈출구로 새로운 공간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보게 되면 이 바다가 하나의 기회가 되었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국사책에 배우듯이 포구를 통한 상업이 발달했다고 하는 거 배우죠. 포구를 통한 상업이 뭡니까? 물고기들입니다. 그래서 어업에 대한 것도 본격적으로 그 17세기 후반부터 조선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훨씬 더 이렇게 발달하게 되고 원양업도 발달하는 부분들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런 어떤 그 거대한 변화의 핵심이었던 물고기가 청어였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또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중국 바다에서 우리 황해도로 옮겨왔다고 했잖아요. 지구의 날씨는 계속 따뜻하기 시작했죠.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서해에서 나던 물고기들, 청어도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880년이 되게 되면 황해도에서 청어가 사라지게 되고 1890년대가 되면 충청도, 전라도에서도 청어가 사라지게 됩니다. 정확한 기록이 나옵니다. 1910년경이 되게 되면은 부산, 울산 앞바다에서도 청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기록이 등장하기 전에 어떤 기록이 있냐면은 당시 근대가 된 이후에 그죠? 일본에 있는 선박들이 전기선들이 우리 바다로 오게 됐을 때 함부로 들어오지를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우리가 방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죽방염. 어량이라고 하는 죽방염이 있는데 우리 이 부산 바다 곳곳에 바로 방염이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물들이 막 설치되어 있고 방염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선박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그 방염에서 잡았던 물고기가 뭐다? 청어였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난 지 지금은 이제 70년이 다 됐잖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청어도 사라져 버렸다는 것. 그리고 나서 이때 사라지고 있던 청어가 마지막으로 잡히는 데가 어디다? 거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포항입니다. 장기, 구룡포. 이게 그 1930년대 야마모토 미세이라는 사람이 조선 풍경을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데 있는 그 풍경입니다. 이게 청어거든요. 그래서 이 구룡포 가메기의 역사가 거대한 기후의 어떤 그 변화들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청어가 마지막에 잡히는 곳이 여기지만은 조선 시대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동서남북, 평안도까지 잡혔습니다. 청어가. 이런 사실들은 우리는 지금 잊고 있다. 이거는 뭐다? 거대한 환경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지구 온난화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앞에 마크 쿨란스키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거대한 해양의 어떤 환경 문제로서 남핵, 오염,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지구적인 기후 변동의 목격자라고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제 그 나머지 이야기들을 계속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성과들이 있으면 다시 또 강의를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